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절로 넘어가세요. 자, 부가가치세 이론의 이제 중반쯤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 거래. 네. 과세 대상 거래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과세 대상 거래에서는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왔죠. 예,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것이 영리기업이든 비영리기업이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 거기에서 이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랬는데, 재화의 공급,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기초 개념으로서 재화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요, 유채물과 무채물을 모두 재화로 본다는 겁니다. 유채물과 무채물들이 다 재화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유채물이다 그러면 이제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들이 유채물이고, 무채물이다 그러면은 전기나 가스, 열 같은 것인데, 이것이 자연력이 아니라, 그냥 관리할 수 없는 자연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우리가 뭐 전기나 이런 것은 자연력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생산을 하죠. 전기 같은 거. 근데 전기도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중에 이제 자연적, 우리 태양광 같은 거는 이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화라는 것은 유채물, 무채물을 다 포함해서 재화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했으면, 공급이라는 건 뭐냐? 우리 판매하는 걸 우리가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무슨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매라고 하느냐면요, 계약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어떤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 것을 우리는 판매라고 한다는 거죠. 즉 그것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게 공급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급의 종류는, 재화의 공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매매라는 것은 현금 판매도 있고 외상 판매도 있고 할부 판매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도 있고요. 우리가 할부 판매는 일반적으로 1년 안에 할부 판매한 것을 말하고, 장기라는 것은 항상 1년을 넘는 것을 우리가 장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는 1년을 우리가 최초의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의 조건을 보면은 1회차를 재화를 인도한 날 다음 날부터 마지막 회에 그 할부금이 들어오는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걸 장기 할부 판매라고 그래요. 장기 할부 판매. 그러니까 보통 그냥 1년 넘은 거, 할부 기간이 1년 넘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매매에서 조건부, 기한부 판매라는 것도 있고요, 위탁 판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밖에 우리 매매 거래를 우리는 매매 거래라고 합니다. 매매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공 거래도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가공 거래. 그런데 가공에서는요, 조금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은, 자기가, 즉 이건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가공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공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아니면 일부를 부담하고서 가공한 거예요. 일부라도 자재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 그래가지고 인도하는 거, 이것이 가공거래의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거래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용역의 공급도 나와요. 용역의 공급. 그러니까 가공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도 분류되는 것이 있고 용역의 공급으로도 분류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짐작하건데 가공거래에서 용역의 공급은 뭐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그냥 가공만 하는 그런 가공업. 예.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을 한다. 이제 어제 우리 지금 기생충 무슨 사관왕 했다는 거 소식 들었잖아요. 예. 그거 보니까 노량진인가요? 거기에 피자집 소개가 나왔더라고요. 그 촬영 장소로 그 가족이 벌이가 직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가족들이 앉아서 피자 박스 이렇게 붙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 피자 박스를 붙이는 그러한 경우에 피자집에서 돈을 받잖아요. 예. 돈을 받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생충 주인공 가족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피자집에서 박스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붙이기만 하는 겁니다. 예, 풀도 다 거기서 줘요. 예. 그래서 풀칠만 해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내가 노동만 제공하는 것이 그게 가공거래죠. 아니. 그러한 가공이 용역의 공급이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피자집에서 피자 박스를 인도 받아가지고 가공을 해달라고 하는데 피자 박스에 글쎄요, 피자 박스에 더해질 무슨 일부 자재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자재가 만약에 있었다, 뭔가를 당신들이 알아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피자 박스를 딱 완성해 주시오 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사가지고 거기에 뭘 붙여가면서 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은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거래,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교환거래. 여러분 교환, 물물 교환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재화를 인도한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화를 인도한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거, 이것을 교환거래라고 그래요. 용역을 제공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물건 주고 물건 받는 거, 이것도 우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 다음에 기타 거래의 재화의 공급들이 뭐가 있냐면 경매, 경매. 그래서 무슨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아침마당에 보니까 옛날에 탤런트였던 유명한 배우인데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꽤 유명했던 젊은 탤런트예요. 지금은 젊다기보다는 지금 40대 후반이나 아마 50대 초반은 된 것 같기도 해요. 예. 아무튼 꽤 잘 나가는 그런 연기자였는데 그 사람이 다른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도 다니고 또 국내에서도 지금 파주에 무슨 예술인 단지인가 거기에서 이 스튜디오, 그다음에 사진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스튜디오 만들어 운영하는 거, 이것도 소개를 하는데 또 평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몇 달 후에 예술인들, 창작자들로부터 창작물, 공예물이라든가 미술, 그림 그린 거,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요, 경매 쇼를 한대요. 경매 쇼. 개인 방송이라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경매 쇼가 뭡니까? 라고 이제 진행자들이 이제 그걸 물어보는데,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경매로 물건 파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무슨 작가의 뭐 무슨 공예품이다, 뭐 이거는 뭐 설명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경매를 붙는 거죠. 자, 그것도 뭐예요? 거래다 이거예요. 재화의 공급. 예. 그래서 여기서 경매를 저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 예, 우리가 무슨 채무를 이행을 못 해가지고 우리 집이 민사 재판에 걸려가지고 강제 경매를 당했다, 법률적으로. 그런 경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경매는 우리 일반 거래의 경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 현물 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서 인도나 양도를 하는 그러한 재화의 공급도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근데 이 수용 중에서는요, 수용당했다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민간 사업자가 거기에다가 무슨 단지를 짓는다, 무슨 공장을 짓는다 해서 우리 건물을 팔으래. 그러면 그 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수용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우리가 파는 거죠. 거기 무슨 단지 형성하는 민간 사업자한테. 그것도 재화의 공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 중에 국가에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요.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 안 됩니다. 그거는 민간 업체에서 수용하는 것은 과세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과세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세되는 것. 그런데 도로 건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수용하는 거, 여기에는 과세가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거래는 이런 다양한 거래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특수한 거래라는 거, 즉 특수한 재화의 공급, 이게 좀 특수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간주 공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간주 공급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 공급.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과서가 그냥 간주 공급이라고만 했고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는 표현을 안 썼었는데, 요즘에 이제 간주 공급이 아마 순화된 용어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재화의 공급으로 지금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험에서는 간주 공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주 공급을 함께 알아두세요. 간주 공급이라는 건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다. 즉 공급이라고 보기 힘든데 공급으로 보겠다, 과세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재화의 공급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서 재화의 공급의 의미는 공급 뭐예요? 판매잖아요. 판매로 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자가 공급에 간주 공급이 뭐가 있느냐. 자가 공급. 자가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했다. 첫째는 자가 공급의 첫 번째 사례가 면세 사업에 전용해서 쓰면은 과세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면세 사업에 전용해서 사용하면, 자기 것을 면세 사업에 전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할 때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원 사업은 면세 사업입니다. 학원 사업은.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나 요 1층에서 전자제품 대리점 사업을 하나 또 한다고 볼까요? 그러면 전자제품 대리점이라는 것은 판매업이잖아요. 과세 사업이에요. 거기는 과세 사업. 자,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세탁기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공기청정기도 판다고 볼까요? 근데 우리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고장이 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바꿔야 돼.
그러면 제가 다른 매장에 가서 공기청정기 사올 필요 없고 저 우리 1층에 매장에 있는 그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여기다 쓰겠죠. 그러면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판매로 보겠다 이겁니다. 예. 자,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 우리 지금 1층 매장은 과세 사업장입니다. 거기에서 판매하려고 취득한 재화, 저 공기청정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다. 소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이거는. 예.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공기청정기를 저기 소비자가 80만 원짜리라고 보겠습니다. 매장에서 80만 원에 소비자에게 팔았으면 국가는 매출세액을 얼마를 발생시킬 수 있냐면 8만 원을 발생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8만 원이 매출세액으로 증가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 학원에서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거 갖다 쓰는데 내가 80만 원을 거기다 내야 되나요? 안 내도 되죠? 예. 사장이 같아, 사장이. 예. 그래서 그냥 옮겨다 썼어요. 계산도 안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8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저기 공기청정기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하는 사업이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원에서는 아무리 수강료가 증가하고 뭐 여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여기 와서 공부해야지 하고 많은 학생들이 몰린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단돈 1원도 안 나와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예. 학원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그걸 받아가느냐? 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매입세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1층의 매장에서 저걸 삼성전자라는 공장에서 사올 때 만약에 70만 원에 사왔다고 볼까요? 70만 원? 그러면은 70만 원의 공급가액이면 부가가치세 7만 원이겠죠. 7만 원을 언제 공제해 줬을까요? 저걸 아마 3개월 전에 공장에서 사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면 지난 11월이나 12월이죠. 그때 사왔기 때문에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저 공기청정기 매입세액을 어떻게 해요? 공제 받았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공제를 받은 거면은 저걸 팔아가지고 매출세액 8만 원을 발생시켜야 국가가 그 매입세액 7만 원 공제해 줬으니까 만 원만큼 국가가 이제 챙기는 건데 세금으로. 근데 매입세액 공제시켰는데 이것을 안 팔고 면세 사업으로 써버리면 여기서는 부가가치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건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면세 사업 전용은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비용. 여러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소형 승용차 하면 5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말합니다. 5인승까지. 비영업용이 뭐냐? 영업하지 않는 승용차. 이거면 영업 승용차를 따져볼까요? 몇 개 안 되니까? 렌트카 회사의 승용차, 운전학원의 승용차, 택시 운수업의 승용차, 대강 이와 유사한 운수업, 그게 영업용 소형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용이 아니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비용. 네. 그래서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비용은 어떤 것인가 내용을 보면은, 자,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소형 승용차.
자, 어디에요?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소형 승용차 그러면 택시 회사. 예. 만약에 삼양 택시라는 회사가 있다. 그 택시 회사 과세예요. 그래서 택시 하겠다고 소나타를 샀다. 그럼 소나타가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매입세이 있었다. 그럼 매입세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 이제 소나타 가지고 영업을 하면 그 요금, 택시 요금에 부가세가 붙여서 매출세액이 발생하니까 국가에서 매입세액에 대한 것은 세금 공제를 해줘요. 마찬가지로 렌트카 회사. 자,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를 해주려고 소나타를 샀어요. 그러면 200만 원. 그리고 그러면 부가세가 2천만 원에 부가세 200. 그러면 렌트카 회사도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승용차로 계속 영업을 해가지고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과세 사업을 위해서 영업용으로 샀는데 그것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예.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승용차라면은 그거는 영업용이에요. 영업용.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다. 이 자동차 유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휘발유 같은 기름입니다. 기름. 그러면 이제 주유소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주유소. 그래서 자, 주유소가 이 자기 그 상품 운반용, 그러니까 주유소 배달, 기름 배달용 트럭에 넣는 건 관계없어요. 예, 그 기름 배달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매출세액 발생하니까 거기에 기름 넣어가지고 차량 유지비 처리하는 것은 예, 부가가치세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넣었어요. 그러면 비영업용이라는 건 뭐냐면 주유소 사장님의 그런 차 이런 거. 예, 비영업용이죠. 그래서 여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에 관련된 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세 사업하고 두 가지. 하나 더 있네. 자, 또 자가 공급의 세 번째 케이스. 타사업장 반출.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자, 타사업장 반출은 굉장히 흔히 있는 것들이에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생산은 이천에서 하고 판매는 직매장은 서울 강남에 있고, 네, 그래서 가구가 있는데 가구를 이천에서 만들어요. 공장이 이천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 전시장, 판매장은 저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매장으로 옮겨야죠. 그래야 팔죠. 그것을 뭐냐면 타사업장 반출이다. 이렇게. 타사업장 반출. 자, 판매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사업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할 목적으로 옮겼다. 그러면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천에서 공장이 있고 매장이 서울에 있을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반출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는 세금계산서까지 끊을 수가 있어요. 왜냐? 공장의 사업자 번호하고 거기 매장의 사업자 등록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이건 발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장끼리니까 발급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기단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자가공급, 자가공급의 사례 요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간주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한 제어의 공급. 우리 그 부가가치세 신고에 보면은요, 거래 증빙이 없는 것도 신고하는 난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이 세금 얼마,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로 발급한 거 세금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나 간주공급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거든요. 영수증이고 뭐고 없어요. 그것도 건별 매출이라고 해서 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무할 때 제가 거기 칸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이것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 개인적 공급도 흔히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것도 세금 내야 돼요. 자, 내용을 보면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 좀 두 가지를 섞어놨는데요. 자, 여기 지금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라는 것은 돈을 받긴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으면 그걸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안 돼요. 돈을 시가보다 낮게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은 시가로 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 앞부분은 뭐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제품 판매점을 하는 사장이니까 개인적으로 쓰겠죠. 사장님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가져갔어요. 뭐 자기 거니까 가져갔겠죠. 가져다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부가가치세법상에는 어떻게 해라? 과세.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 가져갔으면 10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 공급. 그래서 거래 증빙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사장이 결제하고 가져갔다면 그냥 개인에게 판 것처럼 하면 되는데 아무런 결제도 안 했기 때문에 간주공급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만 10%를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개인적 공급 여러분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은, 자, 10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50만 원 주고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만 원짜리 할인 행사 해가지고 뭐 7, 80만 원에 파는 거, 이런 것까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할인 행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 정기적인 행사가 아니라 터무니없이 100만 원짜리를 뭐 50만 원, 30만 원에 줬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내 동생이 와서 사간다든가. 그렇다면 거저도 주는 거잖아요. 자기 동생이 좀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거저도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개인적 공급이에요. 거저 주되 세금은 내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고, 동생이니까 아유 동생이 그래도 살만해. 그러면 절반. 너 이거 50만 원에 그냥 사가. 너한테 내가 어떻게 하겠니? 50만 원 사가 그랬어요. 그러면 세금은 10만 원으로 내면 돼요. 그게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되는 간주 공급. 자, 그 다음에 특수한 공급이 또 있어요. 세 번째, 사업상 증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거래처에다가 그냥 주는 수가 있어요. 자기의 고객이니까 이게 거래처죠. 아니면 꼭 어떤 특정 거래처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는 대개 이제 뭐냐면
경품 행사. 경품 행사. 뭐 자기의 고객, 우리 이제 이거는 미리 거래 관계가 있는 기존의 거래처를 말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 고객이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이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샘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제외입니다. 견본 주는 거, 샘플 나눠주는 거 이건 상관이 없지만 샘플이 아닌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전자대리점을 제가 하나 냈는데 이걸 어떻게 광고를 좀 파격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보면은 막 그 돌아다니면서 무슨 경품 행사가 있습니다, 오픈 행사 있습니다, 광고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에다 뭐라고 써붙여요? 뭐 오늘 방문자 하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1등 뭐 몇인치 TV, 2등 뭐 냉장고 이렇게 써놓은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실제로 줘야 되잖아요. 그날 경품 해가지고 거기서 안 주면 이거 신용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국가는 그거 공장에서 사올 때 부담했던 매입세 국가가 공제해줬단 말이에요. 매입세. 근데 그걸 팔질 않고 오픈 행사할 때 그냥 거저줘 버렸네. 그럼 이거 신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세액이 발생 안 해서 국가가 손해 보죠. 그래서 그건 사업상 증여야 과세하겠다. 그래서 경품으로 준 것들 그거 매입세 공제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쪼잔한 이런 좀 통이 크지 않은 이런 사업자들은 경품이 당첨됐는데 세금을 내라. 뭐 그런 얘기 가끔 이게 인터넷에 내가 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막 무슨 고발을 했듯이 그다 써놨어요. 아니 경품 당첨됐는데 뭐 세금을 내라고 하더라. 경품에 무슨 세금이 있나요? 사람들이 무슨 세금이 있는 거지? 야, 그 사장님이 좀 독한 놈이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세금이 바로 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세금은 대개 사업자가 그냥 부담하죠. 당첨된 사람 보고 기분 좋아가지고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이거 세금 10% 세금 내세요. 그러면 사기다.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해는 아니에요. 누군가는 내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간주공급의 네 번째 경우는 폐 없이 잔존제화입니다. 아까 우리가 과세기간 얘기할 때 폐업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폐업한 사업자는. 그런데 폐업을 하다 보면 재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고. 물론 가능한 다 팔고 폐업을 하겠죠. 재고 잔뜩 나오면 내가 사업자가 손실인데 그 재고를 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만약에 불가피하게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했다면 그 재고는 사업자가 소비한 걸로 간주해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고는 적어도 3개월, 6개월 전에 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팔리고 하니까 재고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매입세액 다 공제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매출세액을 일으켜서 부가세 납부로 들어와야 되는데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판매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됐다면은 여기 나와 있죠.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라. 자기가 소비한 것으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젠간 당신이 나중에 팔더라도 세금은 다음 달 25일 날 내시오. 내야 돼요. 그래서 폐업 시 잔존재화도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지금 쭉 간주 공급을 보면 무슨 세금 계산서 발급이나 영수증 발급을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품 주고 나서 내가 당신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시오. 뭐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시오. 이거 못한단 말이죠. 이것도 아무런 증빙이 없어요. 이것도 아무런 증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주공급은 전체적으로
어떤 증빙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만 딱 하나라는 게 이겁니다.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건데, 이거는 공장이나 직매장이 다 사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과 직매장에 사업자 번호가 있고 하므로 이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 증빙이 나머지는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간주공급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 밑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질권이나 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 저당권. 그래서 질권하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저당권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저당 잡혔다. 예. 저당,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무슨 전자제품 아까 회사인데 공기청정기를 50대를 저장 잡히고 돈을 좀 빌렸어요. 그러면 그 돈 갚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공기청정기 50대 그냥 못 팔아먹고 그냥 놓아줘야 돼. 거기다가 그 저당 잡힌 거예요. 그러나 이건 판매가 아니다 이겁니다. 저당 잡힌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하면 다시 가져다가 팔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담보 잡히는 거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을 있잖아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 그래서 이 사업을 양도할 때 내가 전자제품 도매상을 하는데 도저히 내하고 잘 안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인수해서 하고 싶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겠죠. 여기 보증금은 1억이고 여기 있는 전자제품 내가 다 재고 조사해 보니까 제품값이 1억이네요. 예. 그리고 좀 내가 여기 인테리어도 했으니까 1억 해서 인테리어 값 1억에 재고, 제품 재고, 상품 재고 1억, 그 다음에 여기 보증금 1억, 3억을 주시오 하고 3억 받고 다 넘겼어요. 이게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도받은 그 사장이 그 상품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켜서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폐업한 게 아니에요, 이건. 폐업을 해버리면 더 이상 거기서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재고에 대해서 간주공급으로 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업을 양도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 상품 인수 받은 사람이 이제 매출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의무가 발생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에 지금 상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 몰락. 여러분, 조세는 세금이죠. 예.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물건으로 납부하는 일은 없어요. 부가가치세를.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세를 낸 게 아니라 조세란 세금이 부가가치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조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건으로 납부를 받는 조세가 일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속세. 예, 상속세. 이런 거는 상속세를 납부할 그 능력이 안 되면요, 그 상속받은 재화를 그냥 세금으로 내면 돼요. 상속받은 재화를.
예. 만약에 건물을 상속을 받았어요. 건물을. 근데 내가 상속세 낼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건물 그냥 세금으로 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조세물납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세금으로 냈으니까 건물이 과세제화거든요. 부가가치세도 내시오. 예. 만약에 그 사람이 내야 될 상속세가 2억이었다고 봅시다. 2억. 그 건물을 세금으로 내버렸어. 그러면 2억 원만큼의, 예? 2억 원만큼의 세금 대신에 건물을 줬으면 이거 그것도 거래잖아요. 국가에다 건물을 처분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거래가 아니다 이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그래서 조세물납 과세 안 됩니다. 조세물납 과세 안 되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이거 과세 아닙니다. 공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당권 양도담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요 세 가지 좀 기억을 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조금 또 중요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시간이 됐으니까 개인적 공급이라고 해서 아까 뭐 사장님이 자기 집에 공기청정기 가져가는 거 이런 것을 예를 들었는데 또 예외 사항이 또 이렇게 많아요. 예, 자기가 소비하긴 했는데 그 소비 목적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그거는 간주 공급으로 안 보겠다. 즉 과세 안 하겠다 하는 게 예외 사항들이 또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읽어봅시다.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한번 이거 천천히 읽어줘야 돼요. 기억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